예전엔 로봇 청소기 하면 그냥 먼지 흡입하고 기껏해야 물걸레 청소되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엔 문턱도 진짜 잘 넘고요. 사람이나 물체를 인식해서 알아서 피하기도 하고요. 청소 중에 걸레가 더러워지면 걸레 패드가 약간 더러워졌습니다. 돌아가서 세척하겠습니다. 이러고 알아서 걸레를 빨고 다시 청소를 시작하고요. 청소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걸레를 빨고 또 열풍으로 건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능을 다 지원하는데 가성비까지 챙긴 제품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이 제품을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바로 에코백스 디보티드 10 터보입니다.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만 보다가 이렇게 물걸레를 자동으로 빨아주는 로봇 청소기를 처음 딱 보시면 와, 좀 크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건 스테이션에 4리터짜리 물통 2개가 들어가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물통 사이에는 스테이션이나 물통 내부를 청소할 때 쓸 수 있는 길이 조절 가능한 청소솔이 들어가 있고요. 이 솔은 물통 내부를 청소하거나 스테이션 내부를 청소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상단에 있는 3개의 버튼으로 로봇 청소기를 리모컨처럼 조작할 수가 있고요. 제품 본체에 있는 버튼으로도 직접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본체는 다른 로봇 청소기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밑에 낙하방지 센서 있고요. 이렇게 낮은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구조도 있고 2개의 사이드 브러쉬랑 회전형 물걸레 2개, 그리고 상단에 매핑을 위한 센서가 있습니다. 사실 전 로봇 청소기에서 먼지 흡입 능력은 3000파스칼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이 딱 3000파스칼로 그냥 적당한 수준이고요. 흡입력은 소음에 따라서 이렇게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다른 3000파스칼 제품하고 비교를 해도 이건 확실히 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물걸레인데 근데 이게 단순히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주기적으로 힘을 줘서 누르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때 누르는 힘은 약 6N인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이 저울 위에다가 스치듯이 한번 닦아볼게요. 그러면 한 100g 정도 나오고 이게 한 1N입니다. 여기서 평범하게 살짝 눌러서 닦으면 한 300g 정도 나오는데 이게 3N이고요. 여기서 조금 힘줘서 닦으면은 600g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환산했을 때 6N 정도 돼요. 힘 좀 진짜 세게 줘가지고 닦으면 이게 한 2kg 정도, 이게 빡빡 문질러 닦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이 정도까지 힘을 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누르면은 3kg 정도까지 갑니다. 킬로그램을 곱하기 9.8을 하게 되면 뉴턴으로 환산이 되니까 6N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좀 힘을 살짝 줘가면서 닦는 그 정도 수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로봇 청소기에서 바닥을 좀 잘 닦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6N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물걸레 기능을 좀 더 보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 본체에 물통이 따로 없네요. 아니, 물걸레 청소를 지원하는 로봇 청소기인데 물통이 없다고? 물 다 마르면 어떻게 하냐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은 바닥을 이렇게 닦다가 물걸레에 물이 좀 떨어졌다고 싶으면은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돌아가가지고 물걸레를 한번 청소를 하고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청소를 시작해요. 이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봤는데 한 1분 20초 정도가 걸렸어요. 더러워진 걸레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빨아서 바닥을 청소한다는 거는 확실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바닥 재질이 물을 좀 빨리 흡수하는 타입이라 그러면 물걸레에 물이 좀 빨리 마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인 점은 앱에서 청소 중 얼마나 자주 물걸레를 빨아줄지와 물걸레 패드의 습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물걸레 청소 간격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은 10분에 한 번 청소하는 걸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세팅했다고 정확히 딱 10분마다 한 번씩 복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자동으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무실을 청소하는 데는 보통 27분에서 31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청소 시간이 30분이 넘더라도 중간에 물걸레 청소하러 돌아가는 횟수는 3번이 아니라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17평 사무실을 물걸레 청소할 때 걸레를 빨아주는 횟수는 처음 시작했을 때 1번, 중간에 2번, 끝날 때 1번 해서 총 4번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물걸레 패드 습도 기능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총 3단계로 설정이 가능한데 제 거는 테스트용 제품이라 1단계하고 2단계만 설정이 가능해서 이것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완전히 마른 상태의 물걸레 무게가 13g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패드 습도를 1단계 모드로 해놓고 작동을 시키니까 물걸레 무게가 한 29g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하니까 약 32g이 나왔어요. 확실히 2단계가 조금 더 습하죠. 그리고 물걸레 자체 습도 말고도 이때 소비되는 물의 양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이걸 측정하기 위해 저는 매번 물걸레를 빨아줄 때마다 물통의 무게를 포함해서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클린통의 무게를 측정해봤는데 그 결과는 이래요. 1단계 모드에서는 한 번 물걸레를 세척할 때마다 약 275ml의 물을 소비했고 2단계 모드에서는 한 번 할 때마다 한 405ml 정도 소비했어요. 즉 1단계보다 2단계가 물을 더 많이 소비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요, 청소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물걸레를 씻어주는 물의 양은 200ml로 동일했어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물걸레 패드 세척은 바닥을 다시 청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을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 17평 사무실 기준으로요, 청소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물의 양은 1단계 기준으로는 약 1리터였고요
2단계 기준으로는 약 1.4리터였습니다. 물통의 용량이 4리터니까 1단계 기준으로는 물을 다시 보충해주지 않아도 청소를 3번에서 4번 정도 할 수 있고요. 2단계 모드에서는 2번에서 3번 정도 가능합니다. 3단계 모드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제품이 물걸레를 자동으로 빨아주니까 걸레를 얼마나 잘 빨아주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사무실을 한 20번 정도 청소한 건데 꽤 깨끗하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 제품의 세척 능력을 평가하기엔 좀 부족해 보여서 1년 동안 청소를 안 한 베란다를 한번 닦아봤어요. 네, 저도 좀 과한 거 압니다. 실제보다 좀 가혹한 조건이긴 한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한쪽만 물걸레 패드를 장착하고 이렇게 물걸레 세척을 한번 자동으로 시켜봤어요. 한 1분 정도 지나서 세척이 완료된 물걸레를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키친타올에 한번 걸레를 얹고 이렇게 꾹꾹 눌러봤습니다. 확실히 결과가 좀 차이가 나죠. 여기서 또 2시간 동안 열풍 건조가 끝나고 다시 비교해봤는데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가혹하게 테스트했는지 스테이션이 좀 난리가 났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깨끗하게 걸레를 빨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한 8월쯤 넘어가게 되면 로봇 청소기 전용 세제가 에코백스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깨끗한 물에 이렇게 타가지고 쓰면 훨씬 더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물걸레 청소기 쓰려고 하면 로봇 청소기에 미리 물통에 물 채워줘야 됐죠. 여기에 따로 물 묻혀줘야 됐죠. 짜야 됐죠. 그리고 청소하고 나면은 또 이것도 씻어가지고 말려줘야 되고 그리고 물통에 있는 물 비워줘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물통에 있는 물만 이렇게 채워 넣어주고 더러운 거 비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는 진짜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한 번 더 물걸레를 빨아주고 열풍 건조가 시작되는데 저희 열풍 건조 기능이 꽤나 놀랐어요. 일단 기본 열풍 건조 시간이 2시간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1시간 지나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저 처음에 열풍 건조가 제대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소음이 거의 안 나거든요. 보통 우리 열풍 건조하면 머리 말릴 때 쓰는 드라이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소음이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기의 소비 전력이 보통 한 2000W쯤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측정을 해보니까 열풍 건조라고 했을 때 소비량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찍었을 때가 이 정도고요. 적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막 20W, 30W대를 유지하는 걸 봐서 대략 평균 50W라 그러고 2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집 기준으로 물걸레 2시간 건조하는데 10원에서 20원이면 되겠네요. 이 정도 전기밖에 소모 안 하면서 걸레를 1시간 만에 다 말려준다는 건 진짜 제 생각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먼지통의 용량은 400ml고 필터의 등급은 F9급이에요. 그러니까 헤파 등급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낮은 편이죠. 그 대신에 관리가 좀 편하게 물 세척이 가능하다는 점은 좋았고요. 뭐 다른 거 세척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스테이션 세척은 낯설 수 있으니까 요거 설명드릴게요. 스테이션 상단에 제일 왼쪽 버튼 누르면 안에 있는 로봇 청소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스테이션 하단에 이렇게 물이 채워집니다. 이 물을 이용해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위에 있는 스테이션 청소 버튼을 누르면은 안에 있는 물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오수통으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더러워졌다 싶을 때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하면 이 제품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은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 제품의 좀 특이한 기능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센서부터 얘기하면 로봇 청소기 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LDS 센서보다 한 단계 진화됐다고 하는 디토프 센서가 탑재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센서까지 포함한 제품의 높이는 생각보다 조금 높았고요. 이게 스펙상으로 보면 뭐 분당 회전수로 보나 최소인식 크기로 보나 뭐 고장이 나지 않게 밀폐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보나 LDS보다 나은 점이 좀 많아 보이긴 센서긴 한데요. 실제로 작은 제품을 인식하려 그러면은 센서 자체보다도 카메라의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하게 짜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LDS 센서하고 디토프 센서하고 차이를 일반인이 느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얼마나 장애물을 잘 확인하고 피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통 이런 카메라가 없거나 아니면 성능이 좀 떨어진 제품들은 청소를 하다가 앞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한테 머리로 박고 아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 옆으로 비켜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사람이 서 있으면 알아서 박지 않고 피해가고 뭐 신발이나 인형 같은 물체도 그냥 보고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피할 수 있나 싶어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양말도 이렇게 피해가고요. 전선도 알아서 이렇게 드리프트하면서 피해갑니다. 얘가 조금 식별하기 어렵게 전선을 좀 일자에 가깝게 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꽤 잘 피하는 거 보고 놀랬어요. 근데 이것도 100% 피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두꺼운 전선줄이 바닥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일자로 쭉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인식을 하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인식을 못해서 넘어가는지 넘어가는 거 가끔 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문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턱을 얼마나 잘 넘는지도 테스트해봤어요. 8mm랑 17mm는 이렇게 거뜬히 넘었고 스펙을 조금 넘는 21mm도 조금 이렇게 헤매긴 하지만 결국엔 잘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은 조금 더 발전되고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로봇 청소기가 대부분 카메라 CCTV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요 녀석도 그거 지원해요. 이걸 이용하면 마치 게임하듯이 로봇 청소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여기 페트롤 기능을 이용하면요, 집안을 정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 집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로봇 청소기의 정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안녕, 난 바라는 로봇 청소기야. 아, 그리고 이 제품이 제품 자체에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별도의 AI 스피커 없이 음성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많은 명령어들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AI 음성 기술이 조금 인식했을 때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 불렀는데 대답할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 기능 끄고요, 구글 어시스턴트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가지고 음성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는 스피커한테 음성 명령을 내려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청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렁이 청소 멈춰줘. 청소를 일시 중지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클로바랑은 연동이 안 되네요. 이게 저희 사무실인데 원활한 청소를 위해 가지고 저는 여기 빨간색으로 청소 금지 구역을 지정을 해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운데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뒤에 보이는 소파, 이 소파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소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좋은 점이, 제가 음성 명령으로 소파 밑에 청소해줘라 그러면 이 소파 밑에 가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오케이 코. 여기 있습니다. 소파 아래 청소해줘. 오케이. 가구 영역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서 이렇게 청소를 시작해요. 원하는 구역을 청소하는 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도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구역을 제가 원하는 대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위하고 아래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분할을 좀 해볼 건데요. 이렇게 분할이 되고 나서는 각각의 구역에 원하는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위의 공간을 이렇게 식사 공간이라고 지정을 하면 음성 명령으로 그 부분만 청소를 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좀 설명드리고 싶은 설정이 있다면, 청소를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 해가지고 조금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정을 미리 저장해가지고 스케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물통 안에 있는 물의 양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계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았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코백스에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공유 하나 드릴게요. 보통 로봇 청소기는요, 뭐 보급형이든 프리미엄이든 할 것 없이 1년 지원하는 것도 막 자랑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에코백스에서는요, 요 T10 시리즈의 보증기한을 2년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AS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뭐 전국 AS 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전화 접수부터 택배 회수, 출장 뭐 이런 AS까지 다 전화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출장 AS는 수도권 포함해서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AS를 하는 기능인데, 뭐 제주도 포함해가지고 대구, 울산까지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요 출장비가 무료라고 하네요. 확실히 좀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보 T10 터보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제품은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기능은 없지만 손이 많이 가는 물걸레 기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부가 기능을 넣어서 가성비를 챙긴 모델이에요. 제품의 출고가는 100만 원이 조금 넘지만 오늘 진행할 라이브 커머스 행사 가격이나 이후 할인 행사를 통해서 100만 원 이하로 구입하게 되면 확실히 가성비가 좋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코백스 디보 T10 터보를 새 제품으로 구독자분들 중 한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